자식 손에 내 인생을 넘겨준 날 나는 이미 끝난 거였다. 아내가 먼저 떠난 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TV를 켜두지 않으면 밤을 버티기 힘들었고 불을 끄면 숨소리만 커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자식들 얼굴을 떠올렸다. 그래도 나는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했다. 딸은 뉴스를 보여줬다. 노인 사고 나면 자식이 책임진다는 기사였다. 소송까지 갔다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진명의 이야기가 나왔다. 상속 분쟁 미리 정리하는 거라고 했다. 아버지 연세에 갑자기 쓰러지면 우리도 곤란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다. 아니, 합리적이라고 믿고 싶었다. 등기소에서 직원이 물었다. 증여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잠깐 떨렸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이 집은 평생 아버지 집이에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다. 사진을 찍고 구조를 물었다. 나는 몰랐다고 했고 중개사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아드님이 금매로 내놓으셨다고요? 아들에게 따졌다. 아들은 담담했다. 아버지 명의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날 처음으로 집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서류 한 장으로 나는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이 됐다. 집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다. 내 방 가구가 하나씩 사라졌다. 아들이 와서 말했다.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며칠 뒤 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치매 선별 검사 동의서였다. 아버지 요즘 같은 얘기 자주 하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 대비라고 했다. 첫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경미한 건망증 수준이라고 했다. 나는 안도했다. 그걸로 끝일 줄 알았다. 하지만 딸은 말했다. 한 군데만 더 가보자고. 요즘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두 번째 병원에는 아들이 같이 들어갔다. 의사는 나보다 아들 말을 더 들었다. 밤에 집을 나가려 했다. 돈 얘기를 자꾸 헷갈린다. 약 먹은 것도 기억 못한다. 나는 반박하려 했지만 진료는 이미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였다. 진단서 하단에 적힌 문장은 짧았다. 향후 판단 능력 저하 가능성. 그 문장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됐다. 아들은 내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딸은 카드와 신분증을 가져갔다. 생활비는 필요할 때 말하라고 했다. 그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 줄은 그때 몰랐다. 며칠 뒤 나는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잠깐만 계시라고 했다. 집 정리되면 다시 모신다고 했다. 그 말은 녹음되지 않았고 문서에도 남지 않았다. 요양원에서는 이름 대신 호수로 불렸다.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8시 약. 내 의견을 묻는 사람은 없었다. 한 달 뒤 상담사가 말했다.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나는 자식들이 낸다고 했다고 말했지만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다. 계약자는 보호자라서요. 아들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딸에게 문자했다. 답장은 한 줄이었다. 아버지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버려졌다는 걸 인정했다. 법은 자식 편이었고 나는 절반만 살아남았다. 조정기일 통지서가 왔다. 상대는 내 자식들이었고 나는 원고였다. 법원 대기실에서 아들과 딸을 마주쳤다. 정장을 입은 아들과 서류철을 든 딸은 나를 보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부모 의사에 반해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느냐고. 아들은 차분했다. 증여받은 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했을 뿐이라고. 나는 문자를 내밀었다. 집 정리되면 다시 모실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딸의 얼굴이 굳었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이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었느냐고.
딸은 잠시 침을 삼켰다. 그땐 그럴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은 나를 버렸다는 말과 같았다. 판사는 치매 진단서를 다시 봤다. 경도인지 장애, 일상 판단 가능 여부 추가 확인 지시. 완전한 패배도 완전한 승리도 아니었다. 결과는 이랬다. 집은 자식들 소유로 유지. 매각 대금 일부만 내 생활비와 치료비로 지급. 신문은 그걸 부분 승소라고 불렀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날 나는 작은 고시원으로 옮겼다. 방은 좁았지만 문은 내 손으로 잠글 수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며칠 뒤 TV에서 아들이 다시 나왔다. 사업 성공 인터뷰였다.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나는 TV를 껐다. 이 이야기에 해피엔딩은 없다. 집도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하나는 분명하다.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살고 있다. 내 문을 내가 잠그고 내 돈의 일부를 내가 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조금이라도 비슷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